윤석열이 옳았다. 지금 차트가 어떻길래 갑자기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런 메일을 보내지? 맨날 욕하던 형님이 왜 갑자기 오늘 하하 내 이럴 줄 알았. 좀 모르니까 또 이성줄 나왔네 이 형님들.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아이고 좋을 정도라. 참 미친듯이 막 오르네. 막 도파민이 좀 나오냐? 아이고 어제까지 내 욕을 그렇게 하더니 오늘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보자. 이제 형님들이 그냥 이거는 뭐 일봉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늘 뭐 좀 오르는 거 이거야. 자, 주봉으로 한번 봅시다. 투명하죠? 주봉.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 그러면은 자, 이번 상승 파동은 얼마나 수렴하다가 상승장으로 가느냐인데 여기서 아마 개미 털기들 좀 나올 거예요. 좀 왜냐면은 자 여기서 상승한 상승과 여기서 상승한 상승 그리고 횡보하다가 상승을 할 건데 얼마나 횡보를 할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모아서 얼마나 세게 쏠 건지는 지금 뭐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추측을 해보자면 횡보 기간이 얼마가 되든 간에 상승의 갭차는 다음 상승은 50 찍고 내려오겠네. 제 생각입니다. 이거 망구 개똥도 모르는 주식 주자도 모르는 저의 상상입니다. 끝. 끝이야 끝. 일단 오늘은 자 먼저 오프닝부터 할게요. 2026년 8월 12일 런치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고품격 점심 게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갈 곳은 부산 김해공항에서 오래간만에 도쿄 하네다로 가고 있습니다. 도쿄 국제공항으로 가고 있고요. 고도는 37,000피트, 속도는 겁나 후려 밟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할 건 제가 매일신문의 장동혁 관련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다른 거는 다 뭐 그냥 일종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당대표로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두 가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첫째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둘째, 바로 당 개편입니다. 자, 장동혁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올공을 자꾸 나가느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장동혁에게 왜 올공을 계속 나가느냐. 왜 거기 가서 국민들을 동조하고 거기에 휩쓸리냐. 자, 이게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자, 저는 형님들에게 뭐라 그랬죠? 정치인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대신하기 위해서 뽑아주는 게 정치인이죠.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자, 이게 싫으면은 직접 민주주의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대의민주주의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대표가 되고 그 대표가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을 만들어주고 그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죠? 대의민주주의라고 해놓고 누군가를 대표로 내세우고 그리고 누군가를 그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당선된 국회의원이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게 아니고 국민을 통제하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법안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좌나 우나 관계없습니다. 민주당은 보수의 입을 틀어막는 법을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무언가 할 수 있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빈틈을 찾아서 막는 역할을 하는 게 그동안 보수에서 해왔던 짓이에요. 국민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고 지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죠. 자 그런데 장동혁이 국민들이 원하는 걸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장동혁은 올공에 왔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많은 사람들이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닌 지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지가 하고 싶고 지가 원하는 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 새끼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들에게 그랬죠. 국민을 위해서 이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은 없다. 소설에 나오는 유니콘일 뿐이다. 자, 그래서 장동혁이 올공에 나가는 거는 국민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 국민의 표를 받기 위해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론적인 표현은 나에게 표를 준 사람이 거기에 있으니까 나를 당대표로 지지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많은 국민들이 거기 계시니까 그 국민들 사이로 들어왔다고 표현은 하지만
이거는 원론적인 표현이죠. 그 내실은 뭡니까? 거기를 가야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거기 가야 응원을 받을 수 있고 거기 가야 당대표를 유지할 수 있는 장동혁의 이런 지금의 난처한 포지션에 대한 설명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로 인해서 장동혁은 1년이라는 당대표 임기를 곧 채우게 됩니다. 아마 최근에 들어서 최장수 당대표가 되겠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이런 올공이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민의가 모이는 곳에 장동혁 대표가 관심을 가지는 건 당대표 임기를 완수하는 것도 있지만 연임도 충분히 계산하고 있다는 거. 이거 셈법이 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속내도 있다는 걸 형님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장동혁이가 한 이야기 중에 또 하나가 있죠. 바로 당의 개편을 전반적으로 대폭 크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대규모 당 쇄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는 그동안 항상 했던 말이 있죠. 민주당과 싸우지 않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배지 떼라. 이게 장동혁이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각 시구의 당협위원장들, 각 시도의 당협위원장들. 그동안 관례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연임시켰어요. 연장시켰다고. 근데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민의힘 당원 당규는요. 공모를 해야 돼요. 공모를 해서 거기에 신청을 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고 즉 당원 투표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 당협위원장이 되는 게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당협위원장들을 쉽게 말하면 그냥 연장을 해준 거예요. 자동 연장. 왜? 그렇게 해야지 편하거든. 그렇게 해야지 지 편이 계속해서 거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장동혁이가 이번 8월 말이 되면은 국민의힘의 모든 시도 당협위원장들이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장동혁은 이번 회차부터는 당협위원장을 공모하고 거기에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가발 라인들, 배현진, 저끼리 주고받고자 했던 물밑 거래하고 있던 새끼들 지금 다 난리 났어요. 아마 8월 말이 되면은 국민의힘 내부에 또다시 피바람이 한번 불 겁니다. 장동혁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힘을 실어주세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바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배지 떼야 됩니다. 자, 이걸 싹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8월 말에 임기가 만료되는 당협위원장들과 관련해서 그동안 민주당 및 현 정부와 제대로 싸우지 않고 지방선거 공천이나 기득권 유지에만 관심을 두었던 인물들은 대폭 교체하겠다. 이게 장동혁 대표의 워딩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관행적으로 재선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당헌 당규에 따른 공모와 당원들의 투표로 적극 반영해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 이게 장동혁의 정확한 워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은 장동혁의 그 어떤 생각은 명확합니다.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장동혁은 당원들을 우선해서 즉 당원들의 힘을 실어주는 거고 기존에 지들끼리 335 나눠 처먹게 하던 개쓰레기 같은 씨빨갱이 같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배제시키겠다는 거예요. 철저히 민주당과 뒷거래하고 민주당과 내통하고 뒤에서 나눠먹기 하던 이 새끼들은 전부 배척된다는 거죠. 자, 장동혁은 당원에게 힘을, 정당의 힘은 당원들로부터 나온다. 왜? 이게 원래 맞는 거잖아. 그리고 당원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고 있는 장동혁 입장에서는 이게 설득력이 있거든. 그러면 나머지는 당원은 선거할 때만 필요하고 당선되고 나면은 개쥐밥 취급을 한다. 당원 알기를 밥으로 한다. 그런 새끼들과 이제는 명백히 갈라지게 된다. 여기저기 쇼처 만들어서 올리는 국민의 사기꾼 새끼들, 국민의 힘 내에 있는 국힘 빨갱이 새끼들, 맛조개 새끼들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겠네요. 총선 1년 6개월 남았어, 형님들. 글쎄, 그런데 건강한 정당이 된다라고 미리 또 김칫국 마시지 마세요. 정치인 새끼들을 믿지 말라니까. 자,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의 친한계는 이제 마지막 발작을 한번 할 겁니다. 마지막 발작을 하고 아마 이번에 수많은 당협위원장들이 친장계로 물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당원들이 뽑으니까.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 그 당원들이 과연 정말 옥석을 가려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자, 이번에 당원들 위주로 해서 선출될 거예요. 과연 올바른 놈들이 뽑힐지 한번 봅시다.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이게 또 단점도 있어요. 당원들의 힘이 커지면은 선동꾼들의 힘도 커집니다. 즉, 이 당원들이 충실하게 충성하고 있는 유튜버나 특정 계파의 사람들이
힘이 세진다고. 왜? 당원들이 스스로 뭔가를 알아보질 않잖아. 누군가가 유튜브가 떠들어줘야지 하고 또 피리 부는 쪽으로 달려가잖아. 그런 부작용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빨갱이 앞잡이 새끼들, 민주당 앞잡이 새끼들 또 당협위원장으로 뽑아주는 그런 병신 같은 짓은 안 하길 바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지켜보겠다는 거야. 얼마나 제대로 된 사람들을 뽑을지. 당내에는 그럴 리가 있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책임 당원들이. 확정하지 마라 말이야. 형님들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이 20% 정도가 돼요. 그게 현실이야. 맨날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렇지. 한동훈 끝났다? 끝나면 뭐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20%가 넘는 사람들이 한동훈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 지켜보세요. 저는 사실 장동혁이 가는 길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당원들의 힘이 너무 약해요. 그죠? 자, 민주당은요. 당원들의 힘이 너무 강해요. 그럼 이 중간이 딱 좋단 말이야. 그지?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힘이 너무 강하고 민주당은 당원들의 힘이 너무 강하다. 그럼 이 중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간을 원치를 않지. 왜? 그렇게 길들여 놨으니까. 국민의힘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원들을 길을 들였고 민주당은 정권을 빼앗기 위해서 당원들을 길을 들여놓은 거야. 즉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당은 전투력 높은 당원들 자체가 전투력이 높게 쉽게 말해서 동원했을 때 동원력이 좋은 당원들로 만들어놨고 우파는 이 보수정당은 자기네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배지 달기 위해서 최적화된 당원들로 만들어놨다는 거야. 이거 안 봐도 비디오지. 이제 뭐 자칭 지네들 우파 유튜브라는 얘네들이 떠들어대는 소리에 개돼지들 같이 우우 몰려당길 거야. 이제 한번 봐봐. 이런 부작용도 막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이거는 우파라는 국민들 스스로 사고를 해야지. 생각이 없잖아. 앞전에 자역당 자역당 당원이라면서 나하고 이야기 안 해봐봐. 가진 지식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뒤에 말꼬리 잡고 본질 벗어나고 우기고 아니 패미 애들하고 하는 게 똑같잖아.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 같은 중학교밖에 못 나온 애한테도 토론으로 나한테 약점을 찝지를 못하잖아. 고작 할 줄 아는 게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렇게 쳐발리고 있다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우파의 현실이에요. 나 같은 중학교밖에 못 나온 새끼한테도 말로 못 싸워. 말로 싸워서 이기질 못해. 얼마나 그 지식층이 얇았으면은 그냥 유튜브만 보고 맞다 고작 한다는 게 그런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주소들은 이야기로 싸우는 논리밖에 안 만들어진다고. 왜? 짓게 안 되니까. 내 걸 못 만드니까.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느껴야 돼요. 형님들 걸로 만드세요. 유튜브 보면서 들은 이야기로 그냥 거기서 한번 듣고 끝내버리면은 그게 형님들 얇은 지식의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야. 결국 어디 가서 말빨로 싸워서 이기지도 못해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없다니까. 저 형님은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네. 이씨. 야, 그런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 사전에 다 싹을 잘라버리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정치권은 이권 집단이라는데 무슨 판타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백날 제가 형님들 이렇게 현실 정치를 떠벌려봐야 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망상가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치가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형님들에게. 현실 정치를 봐라. 박정희라는 사람 같은 사람은 그 시대가 만들어낸 영웅이에요. 이 사람이 정치를 잘한 게 아니고 시대가 만들어낸 영웅이라고. 윤석열 대통령도 시대가 만들어낸 영웅일 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도 시대가 만들어낸 영웅이에요. 여기서 공통점이 있죠. 시대, 타이밍. 정치라는 거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야. 자꾸 형님들은 나 진짜 이 형님들 가끔씩 보면은 노예근성이 존나 많은데 이건 노예근성 안 버립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그런데 이 국민이란 새끼들이 노예근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 새끼들이 무슨 주권이 있어. 니들이 정치인들한테만큼은 갑질하란 말이야. 왜 니들이 주권이고 니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니들이 주인이라면서 왜 정치인들 밑에서 노예같이 대가리를 숙이냐고. 왜 정치인들한테는 끽소리를 못하냐고. 속된 말로 국민의힘 당사 가서 당장 때려 엎어야지. 전부 다 노예근성에 쩌들어가지고 하는 척 채팅창에 남 안 보는 뒤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종특이 아니랄까봐 뒷담 하나 까고 앉아있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고 있는 짓이야. 나는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솔직히. 뭐 돈 빌렸어? 정치인들한테? 왜 자꾸 정치인들한테 대가리를 조아리지? 앞에서는 끽소리 못하고.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 말이 형님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인지 아십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거는 얼굴을 마주했다는 거잖아.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는 새끼들이 뒤에서만 뒷담화 존나 까는 새끼라고. 안 보이는 데서만 씩씩하고 용감하지 막상 만나면은 좆도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걸 빗대서 하는 말이잖아 이게.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있어야지. 얼굴 보고 서로 웃으면은 있던 분노가 사라져? 있었던 현실이, 있었던 사실이 사라지냐고, 없어지냐고. 배알도 젖도 없는 그런 놈이란 걸 인정하는 거잖아 이게.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 웃는 얼굴에도 침 뱉을 수 있는 소신이 강한 사람이 되라.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남에게도 강요하지 마라. 그거는 빨갱이들이 하는 거잖아. 지는 국밥집에 꽃팔러 오는 애들에게 사줄 돈은 없으면서 그걸 야 니는 돈도 잘 버는데 저거 하나 사주라. 야 저걸 왜 사주냐. 불쌍하잖아. 그딴 씹선비 같은 소리 하는 새끼들하고 아니 그딴 씹선비 같은 소리 하는 새끼는 우파 아닙니다. 화난 거 아니에요. 원래 말투가 그래요. 존나 재수 없어요 원래 제 말투가. 어쩌라고 야호